네, 안녕하세요. 네, 한밭 FM 93.7 대전소통 사람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 어떻겠습니까? 저희 패널님들. 뭐 그냥 소소하게 또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더라고요. 네, 날 더워졌죠. 네, 여기 걸어오는데 아우 땀 진짜 한 바가지 흘렸습니다. 이제 뭐 에어컨도 이제 뭐 틀을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저 에어컨 틀어야죠. 저희 두 번째 패널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요즘에 막 공장 준비하고 막 이러느라고 송대엽 대표님께 막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엄청 바쁘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오늘 그 정말 게스트 저희 항상 청일점만 있다가 홍일점만 모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좀 너무나 행복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 게스트분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대표님께서 본인이 직접 소개를 하시겠다 말씀하셔가지고 보통은 저희 패널 쪽에서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좀 다르게 한번 좀 저희 게스트분이 직접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공간의 유일한 홍일점 갤러리 숨 대표 이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가 되게 엘레강스하시고 오늘 뭔가 좀 기대가 됩니다. 기다려 소개 중이야. 아 끝난 거 아니에요? 목소리 너무 좋으셔서. 저희 갤러리 소개 좀 할까요? 네, 소개할 게 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갤러리로 치면 신생 갤러리예요. 지금 현재 4년차 갤러리 운영하고 있고요. 문지동에서 공간 1공간, 2공간, VIP 공간 세 공간으로 나누어서 열심히 지금 화랑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전시는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노충현 작가 작품전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신다면 아주 맛있는 커피와 함께 좋은 그림 보실 수 있으니까요. 가족들과 한번 꼭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갤러리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약간 이제 문외한 분들은 좀 뭔가 다가가기가 좀 어렵고 그냥 가면 되나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갤러리고요. 커피도 한잔 하실 수 있는 곳인데 사실은 저는 사람들이 갤러리 하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이유가 매스컴에서 다 버려놨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갤러리라는 곳이 부잣집 마나님들이 하시거나 재벌가 사모님들이 운영하시거나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돈 많은 사람들만 가는 아주 뭐 하이 퀄리티의 문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갤러리는 우리 주변의 문화 사랑방이고 문화 공간이고 누구나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에요. 다만 일상에 지쳐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러 오실 기회가 적을 뿐이지 마음만 먹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그 갤러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아까 좀 네. 말씀을 주셨을 때 저희는 이제 갤러리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게 미술을 전공하시고 뭔가 그 과정을 가시면서 하는데 좀 그 이력이랄까요? 그 동기가 좀 독특하다고 표현해야 될까? 좀 이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갤러리를 차리게 차린다는 표현이 좀 맞을까요? 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계기가 한두 번쯤은 온다고 생각해요. 그게 불행의 요소든 아니면 행복의 요소든 인생을 한 번쯤 뒤바뀌게 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40대 초반에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여성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네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우울증을 심하게 앓게 되었을 때 병원도 가고 또 집에서 칩거도 하고 외부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어느 날 우연히 갤러리를 갔다가 사람이 아닌 무엇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 집에서 굉장히 우울증으로 심하게 침잠되어서 있을 때 어떤 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너가 한 2, 3년째 어머니 돌아가시고 집에서 칩거 중이고 외부 출입도 안 하고 굉장히 힘들게 보낸다고 들었는데 그냥 갤러리 나와서 그림 구경하지 않을래?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따라
이렇게 외부로부터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냥 무엇에 이끌리듯이 갤러리를 갔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커피 한 잔 주면서 그냥 그림 편하게 봐.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된 게 처음 갤러리 나들이였고요. 그렇게 하루 다녀오고 그 다음부터 혼자 시립미술관도 가고 그리고 뭐 이응노 미술관도 가고 대전에 있는 갤러리도 찾아다니고 그게 취미가 되고 혼자만의 시간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보내다 보니까 여행도 해외 여행을 가도 미술관 위주로 가게 되고 그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좋아하는 그림이 생기고 좋아하는 그림을 내가 가지고 싶더라고요. 저희가 샤갈 그림이나 아니면 마티스 그림이나 유명한 우리나라 화가의 그림은 갖지 못하지만 지금 생존해 있는 살아있는 화가들 그림들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작은 화랑에서 네. 그림을 구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림도 사실은 굉장히 구입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주부니까 전업주부였거든요. 주부니까 그림을 그 조그만한 유리병에 동전을 옛날엔 많이 모았어요. 그렇죠. 네, 뭐 집안에 집에 요즘은 다 카드 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동전 막 돌아다니면 네. 집안에 동전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돈 다 싹 한 곳에 모아놓잖아요. 생기면 어딘가에 넣어놓죠. 그렇죠. 보관해서. 저금통에 넣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1년 동안 모으면 저는 그 돈에다가 제가 조금 돈을 더 보태서 가전제품을 바꾸거나 네. 저 사고 싶은 백을 사거나 그랬는데 그것으로 처음으로 그림을 샀어요. 근데 보통 그 대지저금통을 하나를 하면 네. 한 5만 원 해본 아니 적이 근데 없어서. 저희는 꽤 이제 나오죠. 남편이 요즘은 그 네. 돈을 현금을 가질 기회가 적잖아요. 네. 그런데 10여 년 전만 해도 500원짜리, 네네. 1000원짜리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서 정신이 없을 때는 1000원짜리도 흘리고 5000원짜리도 흘리거든요. 괜찮네요. 예. 기회가 근데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술 먹고 들어오면 네. 라면 끓여달라고 그러면 그냥 끓여주기 싫으면 돈도 받을 수 있잖아요. 받아야죠 그런 거. 네. 주부 영업 9시 전에 네. 다 끝났는데 그렇죠. 9시 넘어서 해달라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어떤 영- 분은 네.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그 그래서 연장금 무상 그런 거 다 받으셔야죠. 농담이고요. 어쨌든 무서운데 이거. 아이들이 또 이렇게 용돈 받아서 쓰고 함부로 책상에다 돈 올려놓고 하면 저희는 그거 용서가 안 되거든요. 돈을 네. 함부로 하면 무조건 다 회수해서 제가 이제 그걸 유리병에다 모아서 한 뭐 10만 원도 되고 20만 원도 되면 다른 사람들은 생일 때 뭐 명품백 선물 받고 어쩌면 뭐 현금으로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 돈으로 받아서 다 모았다가 50만 원 모아지고 와. 그리고 네 100만 원 모아지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서 네. 첫 그림을 샀던 기억이 나요. 어. 네. 그런데 지금 금액을 지금 말씀을 살짝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갤러리 어떤 작품을 가지고 싶다. 그런데 이게 그런 거죠. 왜냐면은 좀 죄송스럽죠. 이게 뭐 시가, 뭐 화로회 뭐 이런 것처럼 이게 네네네, 어떤 것들이 맞아요. 어떤 작품에 대한 평가 기준이 어떤 그 가령 무슨 뭐 삼성 냉장고 얼마다. 그러면 그 모델이 얼마면 딱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네. 그냥 그럼 사겠지 하는데 그림에 대한 부분이 좀 이해도가 없다 보니까 저는 약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특히 그 아까 전에도 되게 그 돈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갤러리에 가가지고 이거 얼마야 물어보면은 막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금액으로 뭐 한 장 하면은 그러면 뭐 이런 느낌? 그냥 막 사부님들 이거 하나 주세요. 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가격 안 물어보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런 네. 미술품들을 이제 구매하신다는 게 생소하죠. 많이 생소하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50만 원 무슨 금액으로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그런 정도의 금액이면은 뭐 저희도 약간 접근이 좀 좋아하는 작품 한번 할 수 있겠는데. 저 이제 그림에 대한 그 금액이 조금은 옛날하고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그림 그거 뭐 얼마가 됐든 이제 막 그 노동이나 재료나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뭐 그림 그리는 이제 뭐 누나들도 알게 되고 이렇게 옆에서 한번 지켜보고 해보니까 이게 뭐 한 작품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또 원재료도 물감 이런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거를 이렇게 보니까 좀 접근이 약간 좀 막 되게 쉬웠었는데 이게 그냥
뚝딱뚝딱 그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엄청 노력과 이게 뭐 재료도 그렇고 뭐 소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는 거 그걸 조금 알게 되는데 그래도 금액은 그냥 원재료가 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 이 정도까지만 알겠고 다른 그 구체적인 그런 금액들은 궁금해요. 어떻게? 제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특히 제가 이제 군부대에서도 전시를 기획하고 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젊은 장병들이 또는 장교들이 저한테 그림값 저거 엽서 크기 10개만한 크기가 한 10호 정도 하거든요. 10호 정도 하면 10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은 어떻게 형성되는 건가요?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나 개인전을 한 10회에서 20회 정도 했다 그러면 엽서 크기 하나 정도의 크기가 대부분 어떤 작가는 유명한 작가는 더 비싸기도 하지만 호당 20만 원 정도 한다 하면 엽서 크기 하나 정도가 20만 원 정도 한다 얘기하거든요. 그럼 10개 크기면 10호라 하면 200 정도 하겠죠. 그런데 그 금액을 우리가 일반인들처럼 똑같이 산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정말로 정성적 평가가 아니라 정량적 평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께서 의사들도 전공을 하려면 인턴 거치고 다 전공의 과정 거치고 그리고 전공 그 전문의 자격 딸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시간 엄청 많이 작가들도 대부분 대학교 4년 졸업하고 또 대학원 나오고 전시회를 10회 정도 하면 나이가 30이 넘고 35이 넘고 40 정도 되면 어느 분야에서 일정 부분은 전문가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치면 최저임금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작가인 친구한테 나 그림 한 점 주면 안 되겠니?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가볍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골프웨어 판매하는 대표님한테 가서 우리가 너 골프웨어 회사 이 대리점 하고 있으니까 나 저거 내일 골프 치러 가야게 한 벌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식당 가서 내가 열심히 식당을 차려놓고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데 나 이거 한 그릇 공짜로 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그림은 한 점 주면 안 돼라고 할까요? 그것은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작가들도 작가라 함은 전업으로 오직 그림만 그려서 내 생과 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밥벌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밥벌이를 하는 것을 공짜로 대가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신뢰되는 얘기겠죠. 정량적인 평가를 그렇게 내린다면 최저임금만 쳐도 10호짜리가 200이면 굉장히 싼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그리기 위한 뭐 시간도 있을 것 같고. 물감값도 있고 캠퍼스 값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작가의 전공적 수고로 했던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성적인 평가로 들어가 보자고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 그것이 원화가 주는 매력이고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예술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그 갤러리를 아까 이제 하시게 된 계기 부분이 이제는 하면서 작품을 사시면서 이렇게 소유라고 할까요? 이게 하면서 소장을 하게 됐죠. 소장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안목도 조금씩 더 이제 지식도 올라가실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제가 생각하니까 그런 평가가 저하된 그 어떤 평가가 좀 낮게 평가된 부분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갤러리를 하시게 되신 건지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제 서사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여기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갤러리라는 곳이 그림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고 누구나 다 원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갤러리도 아니고요.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이게 돈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죠. 그런데 돈이 많다고 갤러리를 다 한다면 부자들이 다 갤러리에서 다 성공하겠죠. 그러네요. 또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것도 갤러리가 아니에요. 어. 무엇이든 본인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라면 길은 다 있다라는 거죠. 저는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유아교육 전공이에요. 그러세요? 네, 유아교육 전공이에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저한테 전공했냐고. 저는 아주 당당하게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 그림을 사랑하고 작가를 존중하고 이 생태계를 잘 유지하고 살리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은 있죠.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대전에는 유일하게 자운대라는 군 네.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운대 안에 국군 간호사관학교도 있고 뭐 공군 학교도 있고 육군 네네. 학교도 있고 해군 학교도 있고 또 합동군사대학교도 있다가 지금 논산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그런 교육기관마다 갤러리를 만들어서 군인들을 위해서 문화예술을 함양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전시 군 기획도 하고 부대 있어요. 안에 갤러리가 네, 다들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이제 오랫동안. 군부대라고 하면 네. 뭐 저희도 이제 다 갔다 오신 분들 갔다 오셨겠지만 그냥 훈련 열심히 하고 먹고 자고 요즘 이런 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저희 남편도 나이가 50이 넘어서 옛날 군대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뭐 저희도 뭐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습니다. 네, 뭐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겠죠. 옛날 뭐 군대. 족구한 얘기, 축구한 네. 얘기, 뭐 맞은 네. 얘기부터 훌 받은 얘기부터 뱀 잡은 얘기부터 네.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 이제 그 남편이 아들을 군대에 보냈고 저도 이제 아들이 군대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옆에 대도 사장님도 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군대 굉장히 좋아진 거 알고 계시죠? 네. 뭐 휴대폰도 다 근데 막상 네.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항상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저희는 딱 고정관념 있잖아요. 군대는 네. 무조건 힘들고 어렵건데 좋아졌다고 일단은 해도 신체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네. 당연하죠. 사회에 있는 것보다는 집단 생활을 해야 하고 그리고 룰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하니 당연히 나라를 지키는 훈련을 받으니 당연히 어렵죠. 최고 고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 네. 군부대 내 갤러리가 그냥 나 갤러리 하겠소. 이게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없어요. 군인들의 네, 반응도 되게 뭐 궁금해요. 어떤 네, 하신 계기가 있었습니다. 계기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서사가 길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반 갤러리 가서 그림을 컬렉팅하기 시작했고 한 네. 점, 두 점 모으다 보니 컬렉팅이라는 게 어떤 거죠? 그림을 모집했다라는 거죠. 내가 컬렉션 수집하는 게 있잖아요. 네. 어떤 분은 레고를 좋아해서 레고 빈티지를 맞아요. 수집하고 네, 맞아요. 어떤 분은 신발을 좋아해서 네. 아주 유명한 나이키만 네. 수집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나의 컬렉션을 만드는 게 이제 좋아하는 컬렉팅한다고. 것을 하나씩 그렇죠. 가져오는. 네. 네, 저는 이제 그림을 선택한 거죠. 그림을 선택했는데 그 중간에 제가 너무 그림이 사고 싶어서 SNS로 그림을 봤는데 반한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말 그림이었습니다. 네. 홍대 출신의 말 작가 하면 딱 나와요. 김석영 작가라고 네. 아주 유명한 작가님이신데요. 그 작가님 그림을 보고 제가 홀딱 반해서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DM으로 보냈습니다. 작가님께 SNS에 작가님 이 그림 사고 싶어요. 어떻게 사지요? 그랬더니 작가님께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도룡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 접선을 했습니다. 아주 그럼 신기하네요. 작가분이 대전을 내려오신 건가요? 네, 서울에서 계셨는데 어. 이분이 그 당시에 10여 년 전이니까 네. 홍대 근처에서 입시 미술을 하시다가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런데 돈은 많이 벌었지만 늘 마음이 허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었는데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모든 걸 다 접고 나 작가 생활 시작하겠다 하고 가족들은 다 제주도로 보내고 혼자 단칸방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작업실, 지하 작업실에서. 그리고 작가로 데뷔한 지 얼마 안 돼 있을 때 SNS로 내 그림 좀 봐주세요 하고 홍보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그림을 보고 제가 반해서 그림 사겠습니다 하니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저희 같은 경우 그냥 뭐 그 SNS나 이런 것들 보면은 여러 가지 그림을 보기는 해요. 뭐 사진을 그림 보는데
그거를 연락을 해서 구매까지 이게 한 게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뭐 이제 뻘쭘하기도 하고 저 가격 네. 뜬금없이 해가지고 뭐 가격 얼마예요 이러기도 실례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정말 그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네, 그냥 그 말 그림이 저 같았어요. 아, 그냥 말이요. 제가 수영장에서. 그때 이제 전업주부로 있을 때니까 우리 남편이 방송을 들으면 조금 왜 내 얘기했어 이럴 수도 있지만 전형적인 한국 남자예요.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마초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일하는 걸 너무 싫어하고 그리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는 걸 좋아했던 사람인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자유로움보다는 무언가 탈출하고 싶은 집이 감옥 같을 때였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집 안에 있는 게 너무 감옥 같아서 내 정체성을 찾고 싶은데 주부로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보니 말의 갈퀴와 말에 달리는 모습이 너무 자유롭고 내 마음을 대신하는 것 같아서 작가님께 DM을 보냈어요. 작가님, 저 이 작품 사고 싶어요. 그랬더니 정말 3, 4일 있다가 광주 가는 길에 정말 썩음썩음한 카니발, 막 노슨 카니발에 물감도 다 마르지 않는 유화 작품을 들고 오셨어요. 아, 작품 싣고 지금 내려오신 네. 거예요? 내려오셔서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막 보여주시는데 너무 열정도 느껴지고 안타까움도 느껴지고 이렇게 작가님의 절박함도 느껴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작품을 2-3작품 샀던 기억이 나요. 그 요즘 말하는 이제 직거래. 그렇죠. 그렇죠. 당근마켓처럼 정말 접선을 해서 직거래를 네. 했죠. 아니 근데 아까 전에 그 명품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이렇게 뭐 다른 뭐 여자분들이나 주부분들 뭐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유니크한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딱 하나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 유일성.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금이든 뭐든 이게 비싼 게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가 있잖아요. 네. 직거래를 하셨으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너무 궁금하시죠? 근데 네. 직거래는 그게 없지 없지 않아요? 않아요? 아니 전혀 당연히 지금도 없겠지. 마찬가지고요. 이제 법인 세금이나 개인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제가 그걸 또 전문으로 강의도 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제가 조금 이따가 다 풀어드릴 건데 네. 어쨌든 궁금합니다. 제가 만난 걸 네. 얘기해야 되니까 네. 작가님을 만나서 그 그림을 사게 되었고 그 당시에 제가 엽서 크기 하나가 1호라 하면 네. 뭐 10호는 10개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0호짜리 뭐 10호짜리 이런 그림들을 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호당 10만 원이 채 안 되게 샀습니다. 그러면 10호짜리는 100만 원 정도, 네네네. 그리고 20호짜리는 200만 원 정도 하겠죠. 근데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지금 그 그림이 얼마 정도 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물론 올랐겠죠? 많이 10만 정도 올랐겠지. 됐습니다. 네. 네. 제가 근데 100만 원 그- 주고 산 게 얼마 정도 됐을까요? 그림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가격이 올라가나요? 오르는 작가도 있고 오르지 않은 작가도 있죠. 약간 이제 20개 같은 질문인데. 네. 이게 10년이니까 최소 10배는 오르지 않았을까요? 작가가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천안의 모나무루라는 굉장히 큰 곳에서 전시 중에 있고요. 서울에서도 전시하시고 또 해외로도 나가실 예정이라 굉장히 인기 작가 중에 한 분인데요. 제가 호당 10만 원 주고 산 작품이 지금은 호당 60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아이고 괜찮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는데 네.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수집을 하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신발 수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신발은 가격이 오르나요? 그런 신발은 모르죠. 올라요? 예, 비싼 거는 제가 본 신발 중에 비싼 건 1,0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봤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뭘 하냐면 리세일을 전문으로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아 리셀하면은 신발을 나중에 다시 재판매. 그렇죠. 가치가 올라가면은 그때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히려 이 그림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당연하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산 그림을 재판매한 적은 없어요. 가격은 확인했지만 그 그림마다 저는 의미부여가 가득했고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10년간의 역사이기도 하고 제 갤러리를 만들게 해준 선물이기 때문에 제 한 몸과 같은 거기에 것들이라. 의미가 좀 담겨 네. 있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림을 살 때
남편이 실용적인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림을 사다 놓으면 저거 딸한테 그려달라고 하지. 맞아요. 왜 돈 그치. 주고 사왔냐. 비슷하게라도 이렇게. 네, 딸이 또 그림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거 딸한테 그려달라고 그러지. 저걸 도대체 얼마나 주고 사왔길래 뭐 이렇게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네. 또 저희는 사실 집안에 아버님도 그림을 하셨고 그리고 신우도 그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딸도 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셨는데 이제 10년이 지난 순간 네. 가치를 듣고 나니 그렇죠. 네, 이제 지금은 제가 큰 소리 칩니다. 네. 이유가 아유. 있습니다. 아까 세금 문제 얘기했잖아요. 올해부터 그림으로 세금이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세금을 그림으로 대신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우선은 방금 이제 그 갤러리 네. 갤러리 하시게 된 계기 이런 거 좀 네. 듣기도 했고요. 그럼 잠시 이제 음악 한 곡 아까 좀 여쭤본 노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되게 의외예요. 음악 선정해 주시는 게 보통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약간 뭐 그쵸. 쇼팽 약간 뭐 이런 그런 약간 그 고상한 클래식이 나올 줄 하신 것 알았는데. 같은데. 예. 지올팍이라는 가수가 네. 있는데 그 노래 듣겠습니다. 네, 지올팍의 크리스찬. Money makes me feel better. You told me was a ticket to it all. How come? Do you think that I'm a devil? Sex makes me feel better. How could you judge me? I know you don't deserve to. Now you act like a Pharisee. When I was poor, mama was stressed out. Now look, money made me a good boy to my mom. When I was poor, I was like hungry fox. Now look, I saved a lot of bodies from the basement. I just got a Christian age bleeding in my blood. I'm twisting ways, celebrating, set the same bar. Hey, pretty didn't wanna fuck with me, there's no problem. Sunday morning's coming, I ain't gotta go to church. I'm still fucking Christian. Though I'm marrying no Christian. You should check my algorithm. It'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old me. I'm still fucking Christian. Though I'm marrying no Christian. You should check my algorithm. It'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old me. I'm still fucking Christian. I'm still fucking Christian. I'm still fucking 네. 노래가 엄청 활기차네요. 엄청납니다. 신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깨춤이 절로 나죠. 갤러리의 느낌과 이 느낌 좋습니다. 좋아요. 갤러리 가면 이 음악 갤러리에서- 나오나요? 나오지요. 이 노래 나와요? 네. 그럼 갤러리의 그 작품 감상하면서 춤을 춰도 혹시 되나요? 아니, 갤러리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같이 생각하니까 네. 되게 즐거운 갤러리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 오히려 약간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깨서 저희가 갖고 있던 뭐 예전에 뭐 아까 전에도 클래식을 들어야 될 것 같다. 그럴 것 같았는데. 그러다 깨고 되게 신나는 분위기의 갤러리가 있을 수도 네. 있고. 그렇죠? 당연하죠. 네. 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싶어요. 저는 동네 주민들이 오길 바래서요. 갤러리에 네. 그 유기농 바나나 킥을 몇 봉지 사놔요. 그럼 아이들이 엄마들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불러서 바나나 킥 하나씩 줘요. 그럼 엄마들이 너무 네. 좋아하시고 또 그렇죠. 아이들 데리고 들어와서 네. 그림 이야기하고 갤러리는 다들 그러잖아요. 엄중하고 조용해야 되고 음료수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음료수 가지고 들어가도 되나요? 저희는 갤러리 자체 내에 휴게 음식점처럼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 보면서 음료수 들고 한 바퀴 돌아도 되고요. 미술관은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굉장히 고가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그쵸, 있고 그쵸, 네네.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지요. 당연히. 근데 갤러리는 관장 마음이에요.
제가 된다고 하면 삼겹살 구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고기 구워 먹어도 되냐? 아, 그거는 좀 아니요. 좀 아니죠? 구워 먹어요. 가능하다고요? 아, 그래요? 네. 정말로 가능해요. 저희가 갤러리 공간이 네. 1관이 있고 2관이 있고 그림을 전용으로 걸어놓는 공간이 있고요. 또 따로 4층에 손님들을 맞이하는 공간에 바베큐 파티까지 할 수 있게 와. 다 준비돼 있어요. 보통 갤러리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완전히 다 깨버리시는데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저는 갤러리가 동네 옷가게 같았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좋네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여성분들은 남편 출근시켜 놓고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동네 주민들 여성들하고 만나서 친구하고 만나서 수다 떠는 거죠. 카페 가거나 아니면 마음에 드는 동네 단골 옷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옷집 가면 어떻게 하냐면 커피도 한 잔 주고 아 배고프다 그러면 김밥도 사다 주고 떡볶이도 내주고 남은 떡도 주고 과일도 내주고 막 그럴 거거든요. 실제로 저도 제가 가는 단골 갤러리 가면 아니 단골 옷가게를 네. 가면 커피도 시켜주고 배고프다 그러면 떡도 구워주고 그러거든요. 갤러리도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네. 저희 방송 네. 프로그램 이름이 대전소통 사랑방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도 약간 지금 방송 내용을 이제 사랑방처럼 서로 이렇게 친간 얘기를 나누는 건데 갤러리가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사랑방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있겠네요. 원래 갤러리라는 공간이 유럽에서 처음 시작할 때 사롱에서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네, 1900년대, 1800년대 산업화 시대가 막 도래하고 도시로 농어촌에서 도시로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소통할 공간이 필요했을 때 커피가 판매가 되고 사롱이 생기면서 그곳에 작가들도 드나들고 시인들도 드나들고 철학자도 드나들고 과학자도 드나들면서 서로 소통하고 영감을 주면서 그림을 보고 싶으면 작업실로 가야 하는데 한 번에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롱에 전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벽에 다닥다닥 붙여서. 그게 처음 갤러리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지금 아까 그 노래 듣기 전에 제일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네. 뭐요? 머니라고. 네. 세금 절세. 네. 아, 네. 절세나. 네. 근데 아까 살짝 말씀 주셨어요. 10년 전에 1호에 10만 원 상당의 작품이었는데 10년 뒤에 6배. 그쵸.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물론 작품을 사랑해서 소장도 하는 거지만 이왕이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요즘 네. 굉장히 유행하는 말이 있죠. 아트테크.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제 대명사가 되었고 고유명사가 된 듯해요. 우리가 재테크 하듯이 그림도 재테크하고 부동산도 재테크하고 코인도 재테크하고 주식도 네, 재테크하잖아요. 재테크가 많이 이제 근데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죠. 네. 부동산은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헤비하고 무겁죠. 아, 그렇죠. 주식은 들쑥날쑥 부침이 심하죠. 또한 코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림은 특징이 있어요. 일단 이거를 돈 벌어야지 시작하면 다 실패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림을 처음 할 때 그림을 돈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네. 저는 모든 분들에게 그림을 살 때 이걸로 돈 벌어야지 시작하면 실패한다고 얘기해요. 일단은 그림은 나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보면 볼수록 행복해지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마음부터 시작한다면 누구에게나 행운처럼 따라와요. 뭐 그래도 네. 저희가 원하는 뭐 취향도 있겠지만 네. 어떤 일반적인 게 있잖아요. 네. 저 정도의 어떤 선택 기준을 봤을 때 한 뭐 어떤 작품을 하면은 뭐 나중에 한 10년 뒤에 좀 노후가 좀 괜찮을 거다. 뭐 이런 방법? 고르는 보는 뭐 방법 뭐 이런 부분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공중파이고 네. 제가 하는 말이 전부 다 옳지는 그렇죠.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저도 10년 이상 그림을 소장했고 지금 현재 한 100여 점 정도 소장하고 있고요. 와 100여 점이면 공간이 어느 정도 저는 남아있죠? 수장고가 따로 있죠. 그래서 네, 갤러리를 하고 있고 갤러리 내에 수장고가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갤러리에 작품을 사신 분들이
100호짜리 큰 작품들은 집에다 걸어놓을 수 없으니 그렇죠. 저희 수장고에 맡기기도 하시거든요. 그림을 한 100여 점 정도 소장하고 보니 실패한 그림도 있고 성공한 그림도 있습니다. 실패했다는 거는 이제 가치가 없어졌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죠. 그럼 작가가 이제 활동을 안 한. 그렇죠. 뭐 이런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스마트하신데요. 예상을 해보니까 그거 말고는. 네. 말-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젊은 작가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해서 40대, 50대 되어서 작품 가격이 굉장히 오른 작가도 있지만 중간에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내가 작가 생활을 해봤는데 이게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30대까지 작가 생활하고 35살까지 작가 생활하다가 붓을 꺾어버리면 그 작품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소장한 컬렉터에게 배신이 되는 거죠. 따지면.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작품들이 그렇죠. 저도 덜어 있어서 사실 그런 작품들은 조카들 뭐 이사 갈 때 주기도 하고 선물도 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안목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술 시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비엔날레가 뭐지, 페어는 뭐지, 맞아요. 네, 그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간단하게 아주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게 되면 선물이 무엇이고 ETF가 무엇이고 ELS가 무엇이고 채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공부는 많이 하죠. 그렇죠. 그림도 시장을 네. 제대로 알아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처럼 개인 화랑하는 곳이 1차 시장이에요. 상설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매장 같은. 네, 그렇죠. 여러분도 네네. 옷을 판매할 때 정식 매장이 있는 곳에 정식 메이커가 있는 곳에 가서 사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갤러리 이름을 내걸고 정식 매장이 있는 곳에 가서 거래를 하면 사후 AS도 가능하겠죠. 품질 네, 분석 같은 거라든가. 네, 그렇죠, 그렇죠. 그 그림도 AS가 AS 가? 있나요? 당연하죠. 중간에 만약에 네. 좀 뭐가 파손됐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렇게 네, 될 수 그림을 있으니까. 걸어 놓으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변질이 되거나 뭐 액자가 깨지거나 아니면 유화 작품 중에 어느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그러면 판매한 갤러리로 가져오시면 작가님을 통해서 다시 리터치를 아, 그래요? 해드린다던가 신기하네. 네, 리터치가 이어져. 그게 되는구나. 네, 해드리죠. 네, 신기하네요. 지금 전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진짜요? 그런 것도 있다 하면 이게 내가 운이 나빠서 이렇게 좀 뭐 떨어뜨렸구나 하면서 그 작품 가치가 한쪽이 떨어졌으면 떨어진 대로 그냥 작품인 그 거지. 느낌, 그렇죠. 딱 거죠. 완성. 딱 아니 그대로. 저는 다른 갤러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저희 갤러리에서 판매한 작품 중에 문제가 있거나 변질이 되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가지고 오시면 이제 작가님과 리터치라는 연계해서 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유화 그림을 그려놨는데 작가 지문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 지문 때문에 진품임을 인증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캐나다 화가 중에 모드루이스라고 민속 화가가 있어요. 영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내 사랑이라는 영화가 에다노쿠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캐나다 모드루이스의 일생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린 영화예요. 그런데 그 안에 화가가 돈이 너무 없어서 페인트 남은 것으로 나무 판자에다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 그림들을 팔았는데 나중에는 루즈벨트 대통령까지 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진품인지 가품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모드루이스의 지문과 그 남편의 지문을 보고 진품임을 확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지문이 묻어 있어서 싫어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것만큼 진품임을 인정하는 게 없다. 맞네요. 요즘은 사인도 있지만 네네. 네,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AS가 가능하고요. 또 그림이라는 게 저희가 얘기했듯이 상설 시장이 있고 또 도깨비 시장처럼 여러분 대전역 옆에 가면 새벽 시장 열리는 거 아시죠? 프리마켓 네네네네. 같은 뭐 그런 새벽에만 느낌? 잠깐 네. 열렸다가 낮에 되면 교통 혼잡 때문에 싹 사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파트마다 5일장 열리죠. 네, 하루 반짝 열렸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보통 그냥 페어라고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있어 보인다는 표현이 좀 뭔가 좀 접근하기 좀 어렵고 베이비 페어 생각하면은 이해가 좀 그런 빠르겠네요. 느낌이구나. 오, 네, 너무 그죠. 똑똑하세요. 맞아 베이비 페어 하면은 그런데 또 아트 페어 하면은 뭔가 좀 일단 아트나 아트니까. 뭐가 들어가면 아트니까. 접근이 어려워요. 베이비 페어 너무 적당하고 적나라하게 네. 너무 잘 설명하셨는데 네, 이해가 확 됩니다. 맞아요. 지금. 네. 웨딩 페어 네. 맞아.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반짝 시장이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깨비 시장처럼 오일장처럼. 그럼 그런 정보들은 어디서 알게 될까요? 그냥 네. 대한민국 모든 페어는 네. 네이버에 검색하면 들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 너무 좀 어려운 게 네. 이런 정보들을 이게 찾아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접근이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대중적이지 아직은 않은 것 같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쟁이 아주 심한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이 늘 바쁘고 경쟁하는 사회다 보니 여가라든지 여유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림은 소모품이거나 생필품이거나 우리가 꼭 써야 되는 것들이 그렇지 아니잖아요. 않죠. 내 인생에 하등의 1도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인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내가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명품백이 좋으면 1년 동안 열심히 내 여윳돈을 모아서 샤넬백 하나 사려고 무진장 애쓰잖아요. 오픈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금 반짝반짝한 그 시계가 이름이 뭐죠? 롤렉스. 그렇죠. 롤렉스. 그 롤렉스 유명한 그 뭐 시계 사려면 다들 대기시켜 놓고 오픈런 하고 줄 서고 하잖아요. 그 열정만큼 예술도 사랑한다면 저는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롤렉스를 산다고 해서 인간의 성장이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네. 재테크 부분 말씀을 드렸을 네. 때 그냥 단순히 어떤 작품을 좀 반성이 좀 되네요. 아까 그렇죠, 들을 때는 좀 어떻게 좀 작품 하나 잘 구매를 하면은 10년 뒤에 한 10배나 5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작가에 대한 네. 이해도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똑같아요. 네. 주식하고 똑같아요. 아. 우리가 상품 하나를 고르려면 이 주식은 어떤 회사의 주식이고 이 회사의 임원들은 어떤 임원들이고 어떤 상품을 취급하고 있고 이 회사는 어떤 물건을 팔고 있고 그리고 주식은 어느 정도 되며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다 파악하고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아까, 그림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 이제 어떤 물건을 구매하려면 정식 루트가 있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뭐 페어처럼 네. 그런 회사 있으면 그럼 저희가 갤러리 숨을 이용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얘가 한번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한 2년 전에 네네. 처음 이제 갤러리 관장님 이제 권해서 이제 그림을 몇 작품 이게 조금씩 사게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 목돈 들여서 한 건 아니고 아까 관장님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뭐 조금씩 이게 모아서 또 이제 또 있다 보니까 그림이 확 제가 사고 싶은 그림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작품 또 조금씩 모아놨다가 또 한 작품 이렇게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집에 이제 한 작품 걸어놓을 때 이게 다른 지인분들이 오신다든가 저도 이렇게 보면 확실히 예사롭지 않은 그림이라는 건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나요? 네, 있어요. 그리고 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아까 우리 말그림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그 그림을 보고 맨 처음에 너무 반했었어요. 근데 가격이 좀 제가 생각할 때 좀 고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네. 호당 가격이. 근데 2년 전만 해도 그게 좀 그랬는데 지금 더 올랐어요. 그래서 좀 약간 후회가 돼. 그때 좀 살 걸. 딱 그 꽂힐 때 그냥 질러야 되는 어떤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말그림을 하나 사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하고도 지금하고 또 아까 관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좀 올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그림이라고 하시면은 아까 그 작가님 이석영 네, 작가님이에요. 네. 근데 네, 네.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약간 희노애락이 다 이렇게 말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까 이제 관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그림에 빠져 들어간다 손 그럴까요? 대표님은 언제부터 마니아의 세계로 들어오신 건가요? 아 저도 얼마 되진 않는데요. 처음 어떻게 접근을? 그냥 이제 과장님 얘기하시 또 똑같아요. 네. 우리 이제 바깥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한 20년 넘게 뭐 아는 친구처럼 아 그러세요? 했는데 그냥 커피 한 잔 먹으러 와. 아, 그냥 아까 말씀한 똑같아. 갤러리 숨으로 커피 한 잔 먹으러 갔는데 그냥 커피 네. 한 잔 먹으러 와 뭐 네. 해서 그냥 커피 한 잔 먹지 이렇게 갔는데 네. 우연찮게 이제 이렇게 이쪽에 자꾸 자꾸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눈이 이게 눈에 떠지고 들어오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사람이 또 보게 되니까 욕심이 생기게 되고 또 관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이 뭐냐면 또 권해두신 그림들이 좀 있어요. 아 이거는 좀 이 작가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의 이렇게 종목을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좀 권해주시는 그림들이 있어요. 아 그림도 종목이 작가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수십 명, 수백 명이 활동하고 그래서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해주시니까 또 권해준다고 또 다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데 본인이 또 땡기는 그림이 있어요. 자신 취향 취향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몇 작품 사긴 했는데 하여간 갤러리 자체가 이게 편안하게 접근하면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동네 우리 저기 뭐 옷가게 사랑방 오는 옷가게 그렇죠, 오는 그렇죠, 것처럼 편하게 그럼 지금 갤러리 숨이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으시죠? 문지동에 있습니다. 아 문지동이 문지 네, 어느 네. 쪽에 있으시죠? 문지동 전민동 가기 전에 네네. 산업단지 쪽으로 네네. 있습니다. 천변 쪽으로 굉장히 경치도 좋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4층에 프라이빗한 공간에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실제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도록 네. 바베큐도 하고요. 저는 진짜로 갤러리의 고정관념을 좀 깨고 싶었어요. 갤러리 하면 사람들이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 갤러리를 갈 때 쭈삣쭈삣 들어가서 맞아요. 조용해야 될 것 같고 네. 뭘 물어보면 실례일 것 같고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작가 작품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는 것도 물어보기도 실례. 네. 그리고 애들 데리고 못 가겠고. 네. 근데 저희는 애들도 요즘 한참 논란이 되는 게 노키즈 존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 없습니다. 저는 그런가요? 전혀 없습니다. 동네 할머니가 오셔도 감사하고요. 아이가 와도 감사하고요. 깐난 아이가 와도 저는 그림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유치원생 모든 게. 막둥이가 있긴 한데. 아유, 제가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 저기 뭐야 네. 그림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저 분들도 가면은, 있잖아요. 네. 도슨트라고 하나요? 뭐라고? 도슨트라고 하고 네네. 큐레이터가 있는데요. 큐레이터. 저희 갤러리는 네.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를 통해서 갤러리 숨 검색어에 카카오톡에 네. 갤러리 숨 돋보기 검색어 있죠. 그걸로 네네. 치면 친구 채널 추가를 할 수 있어요. 네. 갤러리 그럼, 숨을 네, 검색하면 채널 추가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갤러리 전시 소식도 볼 수 있으시고요. 예약도 하실 수 있어요. 좋은 정보인데요. 네, 미리 예약하시면 네. 저희가 도슨트 다 해드리고요. 좋다. 설명 다 해드리고 네. 1대1로 다 설명도 해드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미술관 이제 갤러리 이렇게 가면은 봤을 때는 좋아요. 근데 뭘 알아야 그쵸. 이게 뭐가 다르고 뭐가 기법이 뭔지를 알고 보는 거와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인데 가서 설명까지 다 해준다면 뭐 아니 이게 되게 야. 궁금한 게 네. 작품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끼는 게 다 다를 것 당연하죠. 같은데 네. 그렇게 느껴도 되는 건지 당연하죠. 그게 맞는 거죠. 네. 작가는 그림을 그려놓을 때 작가의 인생과 생각과 철학과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의 하나의 페르소나예요. 작가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 그림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작가는 그 관객들이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나와 공감하길 바래요. 우리는 같은 인간이잖아요. 내가 느꼈던 희노애락을 같이 공감하길 바래요. 그런데 그 공감이 다 같은 경험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같은 그림을 보고 기쁨을 생각하기도 하고 같은 그림을 보고 슬픔을 생각하기도 그렇죠. 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각자가 느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작가는 이런 마음으로 그렸구나라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사이트가 생기고 생각이 넓어지고 작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을 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해요. 그림이 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거기에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명품백을 산다고 성장합니까? 아니면
롤렉스를 산다고 성장합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예술 작품에 빠지고 예술 작품을 사랑하다 보면 왜 성장하느냐?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돼요. 아, 가까이 항상 그 예술을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그렇죠. 네, 가까이 느끼면은 네. 다가와서 내 것이 된다 이런 느낌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지인 선배님께서 네. 예술하시는 분이 있는데 집에 한 작품 정도는 예술 작품을 걸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맨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그림에 접하게 되고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해가면서 이게 한 작품 사게 되고 또 일단 또 두 작품 사게 되고 이렇게 한 되는 번 것 사고 같아요.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네요. 보는 법도 자꾸 생기고 그쵸. 욕심도 이제 네, 조금씩 욕심도 나고 좀 자꾸 생기고 살게 그리고 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또 머니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이제 뭐 호당 가격이 좀씩 이제 그 변화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마음이 뿌듯하다 그럴까요? 근데 저희가 보면은 대전에 뭐 노잼 이런 또 말 또 나오는데 노잼 도시 노잼도 하는데 그 문화의 공간도 많이 전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의외로 또 없는 것 같아요. 갤러리 쪽. 저희 뭐 예술의 전당 맞나요? 여기 예술의 네네. 전당도 있고 대전 시립미술관도 네네네. 있고 이용로 미술관도 있고 네네. 대전에 갤러리가 곳곳에 굉장히 많이 생기긴 했어요. 네. 그런데 타 지역에서 볼 때 네네. 대전이 문화 불모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렇죠. 네 이제 우리나라에 무언가가 하나 잘 되면 특징이 여기저기 막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프랜차이즈 해서 예를 들어서 커피집이 잘 되면 동네가 몇 미터 간격으로 맞아요, 커피집이 맞아요. 쫙 맞아요, 생기고 맞아요. 네네. 순대집이 잘 되면 또 동네가 여기저기 순대집이 쫙 생기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유명한 페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키아프라는 페어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프리즈 페어라는 것도 영국에서 유명한 페어가 들어오기도 했고요. 또 부산에 아트 부산이라는 아주 좋은 페어도 있고요. 바마라고 해서 부산 화랑 아트 페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도 있어요, 사실은. 대전에요? 대전 국제 아트 페어라고 해서 작년에도 열렸고요. 올해 제가 알기로는 9회째인지 10회째인지 살짝 기억이 안 납니다. 9회이거나 10회일 거예요. 오랫동안 열리고 있죠. 그런데 대전 시민들에게 아직은 많은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대전에서 홍보도 안 되지만 이슈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작가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손님들이 와야 하고 매출도 잘 일어나야 하고 이슈가 돼야지만 되는데 아직은 대전은 그런 이슈를 잘 만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호텔 페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호텔 페어는 뭘까요? 호텔 안에서 네. 객실 한 층을 다 빌리거나 와우. 전체 층을 다 빌려서 음. 페어를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 호텔을 통째로 빌리거나 뭐 두 동을 다 빌리거나 호텔을 빌려서 호텔 안에 객실마다 그림을 전시해 객실마다요? 놓고, 네, 문을 열어놓고 호텔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걸 호텔 페어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페어가 많다고 했잖아요. 네네. 대전 아트 페어도 있고 대전 국제 아트 페어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많아요. 근데 호텔 페어는 약간 우리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처음 사면 정가를 주고 사잖아요. 좋은 물건 제일 먼저 고르잖아요. 신상품.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아까 갤러리가 1차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2차 시장이 이제 아트 페어가 열린다. 그럼 생각하면 대전에도 그런 호텔 페어? 뭐 그런 대전은 호텔 페어는 없습니다. 네. 호텔은 많은데. 네. 그렇죠. 호텔 좀 애매하죠. 네. 네. 여기가. 그런데 이제 저는 여러분께 이제 시장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네. 갤러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옥션, K 옥션 많이 들어보셨죠? 서울 옥션. 네네. 이런 곳에는 아주 비싸고 아주 고가의 그림만 경매하는 줄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뭐 당연하죠. 한 번 들을 때마다 몇 장씩 올라간 느낌? 그렇죠. 뭐, 예, 1000, 2000 뭐 이런 느낌. 근데 실제로 안 들어가 보셨죠? 네. 옥션 들어가 네. 보시면 이제 대학교 갓 졸업한 작가들 작품도 많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그림부터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짜리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2차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페어가 3차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 호텔 페어가 마지막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텔 페어는 사실 객실마다 그림을 전시하는 거기 때문에 협소하기도 하고 사실 관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페어예요. 그런데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호텔 페어를 해외에서도 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열고 있지만 대전에서는 아직 하지는 않고 있어요. 집에다 이렇게 그림을 걸어놨을 때 느낌을 보라는 그런 건가요? 호텔 페어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주최 측에서 객실을 빌려서 그 객실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갤러리에서 돈을 일정 부분 주고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접근성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약간 그렇게 하는 거죠. 접근성의 방법으로. 네. 그러니까 편하게 와서 그림도 보면서 뭐 이렇게 호텔 묵기도 하고 휴양차 왔으면 봐라. 뭐 호텔에서도 보고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데 저는 별로 선호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지금 이런 내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커피를 마시러 갤러리 숨에 가면 가셔야죠. 관장님 네네네. 뵈면은 너무나 좋은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가야 될까요? 제가 아무 때나 오셔도 네, 되고요. 네. 저희가 저는 전문적으로 군부대나 기업이나 이런 그림에 관한 소소한 이야기 네. 그리고 기본 상식 그리고 그림을 제대로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열려서 해줄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갤러리 숨으로 오셔서 보셔도 되고 네, 그리고 뭐 인터넷에 채널 추가, 네, 채널 갤러리 추가하셔도 숨. 되고 네.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보셔도 됩니다. 저 안타깝네요. 늦었지만 진짜 네, 하고 싶은 네. 얘기가 있어요. 네. 아까 전에 말 그림 말씀하시면서 내 모습을 보고 그거를 구매해서 이제 소장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거울 같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좋겠네요. 작품을 딱 보면서 나를 좀 찾아보시고 거기서 좀 자기를 제대로 알고 좀 그런 것도 좀 치유의 그런 하나가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갤러리 가시면 그 말그림 이렇게 관장님도 소장하시고 계시는 그 그림도 몇 작품 계시고 말그림이 1번인가요? 아니 뭐 다른 제품도 많긴 한데 아, 근데 아까부터 말그림 하셔가지고 이게 왜 우리가 네. 와닿았냐면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CEO들이나 약간 이렇게 활동을 많이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도 그런 느낌 많이 받긴 하지만은 남성분들이 좀 더 많이 그 그림에 빠져들지 않나 약간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그림에 지금 반해가지고 지금 고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런 얘기들은 가셔서 검색창에 네. 갤러리 숨을 검색하시면 문지로 28-36 네 가시면은 이양희 관장님이 네. 계십니다. 언제 한번 가셔가지고 네, 편안하게 네, 네. 그림도 아 보시고 너무 하시면 아쉬워요 됩니다.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요. 네. 아까 마지막에 저희 우리-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했었어요. 뭐 광주 비엔날레 뭐 그리고 이제 미술전 같은 것도 이런 거 소개를 계속 하시는 분 많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너무 다 돼가서. 저 그래서, 얘기하다 네, 보니까 네. 네 이렇게 저도 시간이 빨리 간 줄 몰랐는데 저도 이렇게 멋진 남성분들 세 분 옆에 네. 둘러싸여서 홍일점으로 열심히 얘기는 했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고요. 네. 어쨌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대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네, 네. 갤러리나 네. 여기 한밭 FM 93.7 네, 메가헤르츠나 대전 소통 네, 말고요. 네,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아쉽지만 이대로 좀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진행의 윤준홍 김홍준 송대엽 네, 이영범 그리고 갤러리 숨 이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태도 간녀린 몸에 쏙 가려진 볼륨은 두 배로 거친
없이 찍힌 굳이 보진 않지 넌지 Black 하면 pink 우린 예쁘장한 savage 원하던 대놓고 뺐지 너무래도 칼로 무배기 두 손엔 가득한 fat checks 궁금하면 해봐 fact check 눈 높인 꼭대기 물 만난 물고기 좀 톡해 난 toxic 유혹해 I'm foxy 두 번 생각해 흔한 남들처럼 착한 척이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 쉽게 웃어주는 건 날 위한 거